잠깐만. 나 아까 45분 엠바고네. 40분에 엠바고라고? 45분 엠바고. 지금 그럼 머리 5분. 빨리 방송할 걸. 5분 야 지금 빨리 하고 방송하고 해. 왜 바뀌었어? 아니 엠바고가? 왔어 45분 엠바고로. 그러니까. 왔네 나왔다. 나왔어. 공유해주세요. 파일 문서로. 나 지금 이거 보고 잠깐 얘기. 한글이야. 한글 아이폰에서 안 열려. 안 열려 안 열려. 안 열려 진짜? 예 안 열려. 나 아저씨들. 어려운 글이 열릴 리가 있나? 부산 다 해제, 고향 남양주 해제. 오, 남양주 해제됐어.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리브온 TV에서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그 시행 지역이 지금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시장 전망, 뭐 어디가 지정이 되고 해제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11시 43분인데 제가 30초 전에 받은 내용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27개 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체적으로 다 강남권이다. 그리고 일부 이제 예상했던 대로 마용성에서 주로 지정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상하지 않았던 지역 중에 하나가 영동포구 중에서 여의도동. 강남구 같은 경우는 8개동 정도 됐는데 뭐 개포나 대치나 도곡 이런 쪽으로 아실 거고. 서초구 같은 경우는 4개 동인데 잠원, 반포, 방배, 서초 그리고 송파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잠실, 가락, 마천, 방이, 문정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강동구는 길동하고 둔촌동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마포구에서는 아현동이 아마 분양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정이 된 것으로 보이고 용산구는 지금 한남 3구에서 분양할 예정이니까 그것도 하고 보강동이 지금 지정이 됐고 성동구는 성수동 1가 정도가 됐다는 거. 빠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양천구 목동 같은 경우가 지금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뭐 분양할 때가 멀었으니까요. 그리고 과천이 이번에 빠졌습니다. 하남이나 광명, 대구, 수성구도 세종시 같은 경우도 빠져서 대체적으로 강남 4개구 그리고 마용성 그다음에 여의도가 지정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핀셋 상한제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동별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뭐 같은 강남구 내에서도 어느 곳은 지정하고 어느 곳은 지정 안 해서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측면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당초 예상했던 지역들이 빠졌는데 그럼 이들 지역은 좀 약간 최근에 집값도 좀 오른 지역이잖아요. 우려되는 건 없을까요? 이렇게. 투기과열지구가 31곳이죠. 네. 근데 전역에 해버리면은 공급 부족이라는 신호가 시장에 커질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해서 전방위적으로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지정하지 않았다. 좀 제한적으로 하겠다. 이런 어떤 뜻을 담고 있다.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지역에 뭐 어떤 규제나 뭐 다른 제한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공급자, 주로 이제 재건축, 재개발의 시행자 입장에서 이제 조합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허그 체제보다 일반 분양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 낮아질 건지는 아직은 명확하게 밝힌 적은 없지만 제가 재건축 조합장에게 한번 문의를 해보니까 허그 때보다는 아마 10에서 한 15% 정도 분양가가 좀 낮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조합원 입장에서는 이제 수익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겠죠. 그리고 일반 이제 분양자 입장에서는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분양이 되면은 전매 제한 기간이 분양 계약 후 10년 혹은 뭐 입주 한 7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의무 거주 요건이 있잖아요. 아직 뭐 발표는 안 됐지만 2, 3년 정도 보기 때문에 입주자 입장에서는 뭐 당첨도 중요할 수 있지만 자금 조달 계획 특히 보통 입주할 때 되면은 돈이 좀 모자라니까 뭐 전세를 이제 임대해서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른바 전세 임대 후 입주 전략이 좀 차질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자금 조달 계획에서 좀 꼼꼼히 따져야 된다. 이걸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전매 제한도 걸리긴 하지만 저는 제일 매력적인 게 주변 시세 대비 거의 85%라고 하면 되게 싸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분양 대기자가 늘어나면서 집값도 좀 조정을 보일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홍 박사님께서는 좀 잘 클까요? 그렇게 안 봅니다. 분양가 상한제 이야기가 나온 지난 한 4달, 8월 달에 나왔으니까 그때 이후에 서울 지역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시장이 완전 불이 붙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전인 1월부터 7월까지는 서울 집값이 한 0.2% 가까이 떨어졌는데 이 리본 데이터니까 맞을 거예요. 아, 그죠? 저희 KB 시세입니다. 네, 그런데 반대로 지난 4달 동안 세상이 반대로 1.4% 상승했고 특히 이렇게 그 구별로 살펴보니까 강남구 2.4%, 송파 2.3%, 영등포 2.3, 마포 2.0, 광진 역시 2.0. 완전히 그냥 고가 부동산들이자 또 시장의 히트작들이 좀 집중되어 있는 지역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분양가 상한제에서 낮은 집값으로 우리가 집을 살 수 있으니까 야 이제 구축 사지 마. 이게 이제 정부가 생각하는 기대 효과겠지만 네. 반대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그 로또를 아무리 넣어봐야 난 당첨될 거 하지 않은데 신혼부부 특공? 야 그건 뭐 내가 내 소득으로는 말도 안 되는 뭐 요새 분양가를 생각하면 7억에서 9억 넘는 게 대부분인데 뭐 부부 합산 소득 연 6천 이하 뭐 이런 사람들만 넣을 수 있잖아요. 그건 뭐 결국 부잣집 막내 아들 특공이라고 저희들이 부르지 않습니까? 분양가 상한제만 도입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좌절감이에요. 분양을 앞두고 계시는 조합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일정 맞출 수 있나? 빨리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허그가 또 기다리고 있고 수익성은 떨어지겠죠. 좀 최근에 상승세로 돌아선 이유가 뭐 공급 문제라는 건가요? 그러면? 현실만 보면 공급은 좋아요. 네. 지난 2015년이 우리나라 역사상 주택 착공 면적 기준 네. 사상 최대였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네. 15년에 너무 많이 팠나 봐요. 4년 연속 감소. 아, 줄었어요. 네, 줄어가지고 지금 올해 이대로 가면 다시 2012년 착공 물량보다 적을 것 같아요 지금. 2012년이 하우스푸어 사태 때 네. 착공이 거의 뭐 급감했던 시기인데 그거보다 올해 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작년 올해 입주가 많은 게 착공한 다음에 2, 3년 지나 입주. 아무튼 입주만 보면 한 3만 호 후반에서 4만 호 초반 특히 내년도 한 4만 호 가까울 거라고 전망하는데 입주만 보면 아유 서울 넉넉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지금 착공이 감소하면 작년 착공이 급감했으니까 그 물량이 언제 나오냐면 2020년 후반부터 21년에 본격화되는데 결국 입주 절벽이 나오는 거 아니냐. 입주 절벽. 정부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3기 신도시가 2020년 저희 잘한 분양해요라고 전반에 보도자료를 냈는데 2021년, 22년 정도에 분양하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시범단지들 나올 텐데 그 사이에 저희들이 제일 무서운 게 50대 남자들이 제일 무서운 게 연금 크레바스예요. 맞아.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퇴직하면서 퇴직금 받잖아요. 퇴직금 받은 다음에 국민연금이 언제 나오냐면 65세에 나와요. 저는 60년대 후반 대생들은 그러면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 나 뭐 먹고 사냐 까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자신의 재산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